HBM 세계 1위? 선배, 할 수 있어요. 파타타타 증권봉타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토마토 전문가 사칭 피해 급증. 꼭 확인하세요. 이토마토 전문가는 카카오톡, 투자자금 요구, 코인 매매, 대리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토마토 증권통과 통통, 그리고 전문가 유튜브 채널에서만 활동합니다. 사칭 의심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2026년에도) 믿고 보는 고퀄리티 투자 전략. 오직 이토마토에서만 볼 수 있는 이종국 전문가의 1월 아카데미. 1년에 단 한 번 놓치면 후회하는 최고의 교육 방송. 선착순 500명 교육용 교재 제공. 새해의 시작은 이종국과 함께. 지금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켓 딥다이브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의 날입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의 범위가 확산이 되면서 정말 사고 싶은 종목도 많아지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의 쏠림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도 대형주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10시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수사 파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상승을 더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670포인트 지나갑니다. 대장부터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81%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부를 뽑아내면서 4,681.10포인트, 오늘도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2,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개인도 1,029억 원 매도합니다. 현재는 기관이 2,7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운수장비 섹터가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철강 및 금속 섹터도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하는 등 업종 지수도 3% 가까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와 통신업도 2% 가까이 상승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했었던 건설주들이 오늘은 조정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1.67%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은 쉬어가도 대형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나 이번에 CES에서 피지컬 AI 역량을 돋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가득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8% 넘게 급등하면서 4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목표가 6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기아도 3.71% 급등합니다. SK스퀘어는 현재 0.58% 상승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0.40% 낙폭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의 힘도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HT 현대중공업도 현재 4% 가까운 강세 나타냅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는 오늘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 가까운 강세 나타냅니다. 2차 전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셀 업체도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3% 넘게 상승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역시나 소외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950선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0.05% 상승세 보이면서 950.27포인트 지나갑니다. 개장부터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전거래일보다 0.52%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장 초반 946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950선에서 등락 거듭합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기관도 162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강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나란히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CES 이후 로봇주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1.35%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4%대 상승세 나타냅니다. 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리가켄바이오가 3%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HLB도 약보합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펩트론과 ABL 바이오도 1%대 하락합니다. 선물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은 1%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81.40포인트 지나가고요. 1.09% 상승한 채 현재 캔들 아랫골이 달고 양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2,400계약 넘게 매도하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 레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을 이끌고 있을까요? 네, 거래소 상승률 탑5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금호전기, 광명전기가 나란히 랭크가 되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예고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조금 필요하겠어요. 네, 현재 구간에 1,031원 건 기록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랠리 속에서 지금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오늘 경신해냈고요. 현재 구간에 윗골이 살짝 달고 있습니다만은 9,000원 선을 근접하는 시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주 쪽에서도 신고가가 나란히 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경사가 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하고요. 현대차까지 해서 모두 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흘자 랠리 보여주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레포트 보시면 현대차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줄줄이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60만 원의 TP를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생태계 협력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번에 CES에서 대거 신기술을 선보이게 되면서 기술 리더십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벨대가 다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게 공통된 증권가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로봇 사업부를 전담하게 된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강속구 날리고 있는 상태고요. 며칠 전에는 상한가도 한번 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52만 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네요. 네, 17%나 뛰어오르게 되면서 단숨에 46만 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래소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이슈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급격하게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테마단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연이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히트류 갈등이 나타날 것이긴 한데 뭔가 확실하게 지금 뉴스가 나오진 않게 되면서 그런 기대 심리가 다시 꺾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고점 대비 43%나 깊게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500원권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화본도 장중에 2% 오르다가 지금 반락을 합니다.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6.3%가량의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미화품 같은 경우는 북경 항미화품과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임상 일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오르다가 갑자기 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차익 매물 소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는 45만 원대 기록하면서요. 5.6%의 아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이슈 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유튜바이오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웅이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대웅이 참여하는 이유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윈윈의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열차에 탑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에서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톡시는 조금 별도로 보셔야겠습니다.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1,800원대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석해 주실지요? 네, 김영희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의 판도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또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현재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이란을 둘러싼 문제들, 그다음에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문제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 액션들을 또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연준 파월 이사가 이제 또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를 맡는 책임자가 트럼프 인사로 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가 이 파월 이 연준 의장이 1월 달에 새로운 이제 또 후임을 내세우게 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이 예측되는 인물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을 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구나. 1월 달에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파월이 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연준 의장이 또 새롭게 교체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또 이 판결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이 또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러 이제 정치적인 액션들을 또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월 달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에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 지표도 이제 CPI, 그다음에 PPI 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또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또 팔로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제 나올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고 요동칠 수 있는 구간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이러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그 그림은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이 오늘은 완전하게 자율주행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이 현대그룹이 지금 CES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 이 CES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이 시각을 더 확대를 시켜서 이 기술주에 대한 후발주자를 노리게 되면 1월 달에 계속해서 이 수익 순환매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자율주행 쪽과 관련해서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엑셀을 밟기 시작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달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익을 더 즐겨야 될까라는 행복한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어제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는 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변수들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 남은 시장, 1월 달 지금 한 2주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12월 달 말부터 해서 1월 달 초 중순까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쪽이 있잖아요. 근데 남은 1월 달의 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이 저는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제 이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미 이 현대차 그룹주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지금 뭐 현대모비스 등등 뭐 그리고 이제 또 현대오토에버 그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쪽들 다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제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슬슬 리스크 관리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은 차익 실현을 대비를 하자. 혹은 이제 신규의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이제 주의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쪽은 새롭게 올라올 종목 쪽이잖아요. 저는 조금 더 로봇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부터 집중을 많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쪽은 반도체하고 자율주행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쪽은 로봇 쪽이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혹은 자율주행 쪽보다 조금 더 쉬었었던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기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주 쪽에서 쉬어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시선을 이쪽으로 글로벌 변수가 현재 많은 상황에서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있었던 기존 대장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클로봇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SPG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롭게 후발로서 상승이 새롭게 이제 또 나오는 로봇주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제가 로봇주를 봤을 때는 최근에 새롭게 이 뉴스타로 등극이 된 로봇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롭게 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후발주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지금 로봇주를 본다라고 하시면 상대적으로 또 이 후발주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포트를 편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이제 이 기술주 순환매에 대한 시극은 1월 말까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이 원전 쪽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전력 인프라 전체적으로 쉬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전반적으로 또 이런 범위가 확산이 될 거니까 전력 인프라도 우리가 후발주자 계속해서 찾아보자. 요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주에 대한 순환매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후발주자에 대한 힌트 꾸준히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과 관련해서도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범위를 이달 말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계속된 순환매 랠리를 즐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요령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이제 코칭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핵심 섹터 내에서의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이제 답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리딩하고 있는 쪽보다는 후발주자를 찾아보자 쪽으로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10시 20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 시장은 약간 엇갈려 있는 움직임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약세로 지금 약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수급으로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다가 좀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이런 움직임들이 서로 좀 반대로 나오고 있는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오고 앞서서도 쭉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 모비스, 대부분 현대차 그룹주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레이팅되는 모습들을 그대로 외국인들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와 관련된 효과를 받게 되면서 주목받는 종목들도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 매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근 20일 정도의 매수 흐름을 쭉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원전 대장주도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위에 등극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방산 쪽도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어제 강했었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제 크지 않은 이런 매수세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쭉 이 매수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는 한 6위에 있는 SPG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매수로 좀 전환되는 수급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 매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을 어떤 로봇은 사고 어떤 거는 팔고 있는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듯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일정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움직임 체크가 됩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 만나서요.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주도 섹터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움직이지만 약간의 좀 변동성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도 참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장 시장 포인트는요? 우선 전체 매기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은 있죠. 전반적으로 눌림 포인트를 줬다가 올라가고 중간중간 작은 변동성의 연속성이 강했던 게 어제까지였다면 오늘은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을 필두로 해서 쏠림 현상이 약간 심화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최근 거래일 한 2주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약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수 단위로 봤을 때만 그런 것이고 전체 종목을 보게 되면 하락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지속이 됐다라면 그 끝자락에 있는 형태에 보여지는 통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판단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증시 얘기 좀 드려야겠죠. 전일자 미국 증시 소폭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나 금융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대형 섹터가 크게 움직였다는 측면보다는 중소형 sek터 안에서 특히나 국내와 유사성이 깊은 업종들이 괜찮았다는 측면들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점이다 봐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매기를 크게 올려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같은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과정에 있어서 이전 작년 말까지 그리고 올해 극초반까지 좋았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조정폭이 좀 깊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한 11선 정도 밀려나가는 측면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원전 최근에 원전 기업들이 매기가 좋았었는데 하루 정도 조정폭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는 가장 큰 골자로 놔야 되는 게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잘 올라갔다가 또 쉬고 있으면 소부장들 올라가고 소부장 올라가면 또다시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측면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지금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 같은 측면은 SK하이닉스로부터 이제 거의 공식화가 됐죠. 작년 가격 상승이 한 50% 정도 이루어졌던 디램을 제외하고 올해 그럼 어느 정도 파이를 이룰 것인가, 특히나 판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 1분기만 타겟했을 때 디램이 서버용에 국한돼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1분기 동안 60에서 70%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측면은 가격이 작년 동안 올라간 거를 기준으로 놓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 중반, 한 6월, 7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해서 한 2배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죠. 그중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렸던 게 기판유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 싸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심텍, TL 같은 종목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많이 밀린 쪽의 소부장들은 다시 올라오는 측면을 보여줄 테고 또 미리 움직였던 쪽은 좀 조정폭이 발생하겠죠. 한미반도체 같은 사례가 그러합니다. 그럼 과정에 있어서 섹터 내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시장의 중심축이 반도체인 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안에서 내가 뭘 사는가를 가지고 어떤 가격적인 매력을 볼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미국장에서 어제 좀 우려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파월 의장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사법부가 파월 의장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니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압력이다라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다만 이런 측면들이 증시에 부각된다라는 것보다는 증시는 오히려 이번 주 후반부부터 진행될 실적 시즌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부터 실적 랠리가 출발할 거예요. JP모건부터 시작할 거고 또 하나는 내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물가 데이터가 하나씩 나올 건데 이 지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 고용 보고서 나름 무난하게 나왔고 이제 남은 건 물가인데 물가가 어느 측면으로 뭐 특별히 튀지 않는다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의 뭐 매기를 자극할 만한 또는 변수를 자극할 만한 요소로 발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체 리스크는 좀 일정을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관세 대법원 판결이 일단 14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지연될 수도 있는 측면이어서 언제 발표되는가 그리고 증시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데 크게 본다라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정폭을 야기할 때 지금은 크게 밀린다라는 관점보다는 빠지면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틀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새로운 기준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 약간의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주도 섹터 내에서 여기에서 좀 약해진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또 맞는 트렌드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해봐야 될지 인사이트 궁금합니다. 전반 전체 업종에서 제가 타겟하고 여러분들께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섹터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좀 말씀드리자면 뭐 시간상 오늘도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로봇 섹터는 제가 거래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제가 현대차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을 드린 게 얼마 안 됐죠. 12월 한 중순 정도였는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오늘은 이제 원익 홀딩스 같이 기존의 대장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매기를 보여주는데 랠리 가속화가 되고 있죠. 뭐 여기 근데 따라잡는 거는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홀딩이나 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내리려면 이번 현대차가 지금 얼마 간다 이런 건 저는 이제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봐요.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을 잘 소화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타겟하시는 분들은 일부 익절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정도 판단합니다. 다만 이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기존의 다른 로봇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과는 상당히 사뭇 다르죠. 입증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하나 현대차 자체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상승 확대 국면에 있을 때는 보다 좀 선명한 매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정도의 특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 영역에서 약간 색채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들고 가는 분들은 좀 더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꺾일 때까지 가져간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로봇주는 이제는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이 각각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력이랑 원전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전력 원전이 전일 미국장에서 조정 좀 나왔어요.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한 일주일 동안 상승 랠리 펼치다가 하루 정도 밀렸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요, 원전 먼저 얘기 드리자면, 내용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저는 계속 좋다라고 봐요. 다만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또 들어가는 거고, 올해 등장할 재료들만 보더라도 우리 일단 체코 수주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본격화가 되겠죠. 수주 완료가 될 거고, 그리고 불가리아, 유럽, 그리고 한국의 원전 수주, 그리고 미국의 대형 원전 수주,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26년 올해부터 해서 6기 정도씩 연간 조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들고 갈 파이는 뭐 거의 뭐 시장에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간다라면 크게 뭐 일부 단기 조정 같은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유지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기업들이 어제 하루 올라간 다음에 또 밀리는 측면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저는 제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기존의 골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좋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시간 투자, 기간 투자가 들어갔을 때 다 신고가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지금 12월자에 그리고 1월 초에 있었던 수출 데이터 잠정치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0월, 11월 이때랑 사뭇 다르죠.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줄어들까 이 지점은 물론 빅테크들의 캐펙스 발표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변경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지금은 좀 진득하게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바이오 얘기 드려야 되는데 바이오가 각계전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계전투 들어가면서 중소형 테크들이 좀 밀리는 구조가 보여지는데 과정에서 먼저 밀렸던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네들은 상관없죠. 이제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존 대장의 역할을 했었기도 한 에피스홀딩스였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쪽이 살아나고 있는 구조는 바이오가 완전 다 끝났다 이런 측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느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대장주 형식인 셀트리온 같이 얘네들이 좋은 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빠졌던 삼성형 기업들 중에 프로티나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데 저는 프로티나는 거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또 여론이 의견이 각각 갈리고 있는 측면인데 좀 더 입증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거래하기에 적당하다 이 정도 말씀드려보고 마지막 조선방산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 네. 하나 에어로, 현대중공업, 하나 오션까지만 보겠습니다. 조선 방산 다 좋은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산주들이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일부 비중 같은 경우 챙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가격 매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타겟했던 것처럼 이번 상승 이후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이쪽은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산과 더불어서 지금 우주항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우주항공의 핵심 축이라고 본다라면 지금 해당 종목들의 플러스 카이 정도, 한국항공 우주 정도로 본다라면 저는 가장 안정화된 종목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가장 심플하게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차시 올라가는 거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 조정에서도 또 관심 가지면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조언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우의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시죠.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만든 금속 랠리 올해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지금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 은 포함해서 산원유 금속까지 같이 뜁니다. 지금 구리하고 백금까지 상승 페달을 받게 되면서 과연 올해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밖에 또 다른 원자재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전반적인 귀금속의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먼저 좀 살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 수요라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최근에 금 가격이 베네수엘발 이제 이슈로 올랐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오히려 좀 더 유동성에 가깝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많이들 안전자산으로 좀 치부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좀 더 유동성을 선반영하는 자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즉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싶으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 인하에 기대감에 맞춰서 해지성으로 금을 갖다가 사는 행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은 금리가 인하되기 전, 즉 유동성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유동성을 선반영하고, 이 때문에 나스닥 100이라던가 S&P 500을 갖다가 대략 한 3개월가량을 선행하는 게 금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 금만 상승했다면 안전자산 수요도 마찬가지로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은이나 뭐 구리라던가 또는 이제 백금괴나 이런 산업형 수요가 어느 정도 높으면서도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도 같이 움직였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이제 안전자산 수요로 볼 게 아니라 유동성을 지금 열심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최근에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우리가 닫혔다라 보기보다는 유동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다른 요인보다는 핵심은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이제 풀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지용으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매입하는 움직임도 올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올해도 계속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유가 봤었을 때 기존에는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갖다 많이들 반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네. 페드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은 계속 올라갔었죠. 근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 금리 못해도 2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가 견인 자산인 유가가 아직도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기저를 감안하면 물가가 페드의 통화 정책을 건들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그 말즉슨 정책 금리를 아무래도 좀 흔들기에는 좀 어렵고 금 가격은 그만큼 해지 수요가 계속 유효할 텐데, 네. 물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8분 응선 좀 넘은 거 아닌가. 즉 작년과 재작년과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 금리 인하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더 진행된다는 거는 작년만큼은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통 방식의 통화 정책에 집중을 하자. 지금 중앙은행들의 이런 통화 정책 스탠스는 기존의 금리 인하, 즉 한마디로 M2 증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차대조표 확대인 비전통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네. 그 대표적으로 페드가 국채 매입을 재개를 시작했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MBS를 갖다가 2천억 달러 뭐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뭐 여기와 더불어 가지고 페드 같은 경우는 올해부로 아이비들의 족쇄 같았었던 SLR 규제 완화가 이제부터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이비들의 채권 시장 참여로 독려하게 되고 유동성에서 무언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실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그동안에는 M2만 증가했다면 이제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대차대조표가 점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유동성 단에서 해지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본다면은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들 역시도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 온스당 5,000불까지 올해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고, 근데 여기서 금보다는 좀 더 은이 더욱더 퍼포먼스가 강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은에 대한 또 궁금증을 자극시켜 주셔가지고 얘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금 가격 5,000달러까지 전망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해 말 이 시점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귀금속의 랠리가 상반기까지 보자 올해,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원자재로 바통이 그러니까 유가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에너지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봐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5,000달러 전망하시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보면 올해 안에 상반기 정도에 나옵니까? 아니면 길게 더 봐야 될까요? 저희는 상반기 내지는 늦어도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하반기 단에선 저희는 귀금속과 구리가 계속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네.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좀 귀금속이나 구리 같은 경우 같은 이제 이런 자산들은 유동성을 열심히 선반영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네. 유동성을 한참을 후행하는 에너지가, 즉 유가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런 유동성을 선반영해 왔었던 자산들은 멈추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21년도 때가 그랬었겠죠.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도 때를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꿈틀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유동성을 선반영한 게 누구였다? 바로 귀금속이나 구리였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 타겟으로 누가 받아갔다? 나머지 비철금속들이었죠.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부터는 이들 자산이 거의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리가 저희 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가 네.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면서 그 말즉슨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올해 중반부터가 가장 큰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전환점을 맞기까지가 이제 금 가격의 고점이 나오는 시기가 될 거다. 랠리는 그 이후에는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 보셔야겠습니다. 좀 최근에 골드바보다 지금 실버바가 더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역대급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금보다 은 투자가 더 승산이 있을까요? 예, 올해도 여전히 은이 좀 더 금보다는 아웃퍼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 현재로서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저희는 작년 초부터 작년 2월부터 끊임없이 금을 사라고 한 콜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네. 끊임없이 은을 사야 된다라고 콜을 했었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유동성이 나오기 전에는 금이 먼저 유동성을 반영하지만은 이런 유동성이 이제 본격화될 때는 은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커진다라 볼 수가 있거든요. 금은 네. 유동성을 먼저 반영한다면은 은 같은 경우나 구리나 백금계는 유동성을 바짝 추격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금보다는 오히려 아웃퍼폼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 고민했었을 때 오히려 좀 더 은이나 이쪽이 훨씬 더 유력하다라 보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해 상반기까지도 금보다는 여전히 은이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긴 하죠. 베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에 훨씬 더 아무래도 좀 추격하면서 민감한 자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금은 레이쇼로 봤었을 때 최소 못해도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30배까지도 은의 상대성과 훨씬 더 강해진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은 레이쇼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 계속 뭐 80배, 60배 이랬었지만은 네, 사실 네. 은이 좀 더 강해져서 30배까지는 와줘야만이 좀 더 유의미한 그림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만큼 유동성이 더 풀리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은에 대해서 훨씬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에 대한 매수 사인보다는 훨씬 더 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하우스뷰를 냈다고 하는데요. 올해 더 강한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은에 대한 부분들 잘 점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보지 않는데 니켈 가격도 보니까 15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던데 니켈도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니켈 가격이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들 뭐 ESS다, 뭐 전기차다 하지만은 사실 원자재는 주식처럼 미래를 선반영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반영하는 자산인 금조차도 사실 3개월밖에 먼저 반영하지 못해요. 그럼 뭐다? 뭐 때문에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것인가? 사실 제일 메인 수요차인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약하고 전기차향 수요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 올해부터는 보조금 관련된 걸 중국이건 유럽이건 미국이건 다 축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움직였다? 바로 공급입니다. 니켈 최대 산지라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갖다 목적으로 올해 니켈 관련해가지고 광산에 대한 생산량을 갖다가 전년 대비 34%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에 니켈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 그동안 니켈 가격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인도네시아가 계속 공급 과잉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었고 이 과정에서 경쟁자였었던 호주계 광산들조차도 결국 폐광하게 된 사례가 바로 발생했었다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인도네시아의 감사는 분명 유의미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니켈 가격 좀 잠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3월 이후 때는 2대 생산자인 필리핀 지역, 특히 필리핀의 수리가오 지역이 이제 우기가 끝이 납니다. 우기가 끝이 났었을 때는 이제 조업이 정상화가 되죠. 그래서 한국은 광산이건 조업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수출량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니켈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은 진정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니켈 가격은 계속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감산도 감산이지만 네. 계속 이 상품도 결국 유동성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주식만 유동성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원자재도 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귀금속은 유동성을 갖다가 구리도 그렇고 열심히 반영을 해놨는데 나머지 산업금속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것들은 유동성을 갖다가 못해도 6개월을 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금속, 특히 니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희가 리튬도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니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업사이드가 훨씬 더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러니까 니켈이 들어가는 산업 선반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논리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니켈가의 업사이드도 아직은 더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해주신 상반기와 하반기를 생각해서 비중을 어떻게 담아야 될까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저희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난 연간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반기 동안은 여전히 좀 더 귀금속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구리 이쪽을 갖다 계속 가지고 가자.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중을 더 가지고는 있는데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굳이 늘린다면은 상반기 동안은 뭘 늘리는 게 낫다? 구리를 제한 나머지 비철 금속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아무래도 유동성을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미리 유동성을 반영하는 금이나 또는 이 유동성을 바짝 추격하는 나머지 귀금속이나 구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매력적이겠지만 곧바로 우리가 업사이드가 더 높아질 자산들은 알루미늄이나 니켈이나 리튬 이런 기타 산업금속도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즉 작년까지 좋았었던 이 귀금속이나 구리 이런 애들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잠시 쉬어가는 그림이고 오히려 에너지가 주도하지 않겠는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금과 달리 유동성을 한참을 후행해요. 대략 한 18개월 정도에서 20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에너지 섹터 단에서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못해도 상반기 늦어도 4분기 때 특히 4분기 때 에너지 가격의 상방향이 가장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유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올해 중반부 때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섹터의 로테이션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명확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살짝은 좀 탄력이 줄어든 현재 구간이 되겠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약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변곡이 많은 이런 지수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저평가된 이런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딱 눈여겨봐지는 종목은 현대차 그룹보다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보이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 속에서 선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국내장 특징은요? 그러니까요. 그죠? 자, 이게 원래 그죠? 이종복이가 생각한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원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드디어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한다. 그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주목하고 싶은 거였던 건데 보세요, 여러분. 해외 시장은 지금 보면 해외 선물 약세, 국내장은 양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관련한 이슈가 그냥 뉴스로 나왔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기가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나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이 대법원 뉴스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만에 하나 그냥 그대로 가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은 그 관세 이슈가 만약에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건 만약에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그냥 이 딱 내가 정한 순서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이 해외 선물이 약세를 보이는 게 어쨌든 그것도 요소가 있고 오늘 CPI가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CPI 발표 눈치 보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호하게 움직였던 주식시장이 주춤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삐리비리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대신 여러분, 내 말은 딱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 약세 국내장 양호인데 해외 시장 어제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눈치 보고 흐른다. 이 얘기하는 거고, 아쉽게도 또 요런 타이밍에 해필이면 포스코 홀딩스가 또 급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화면 키워놓고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딱 말을 하면 딱 그 시점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한 2, 3주 지난 다음에 그게 눈에 들어가요. 거기는 반대가 돼요, 여러분. 왜? 변곡점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변곡점은 9에서 13 변곡.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바뀌면 6, 7일. 정상적이면 9에서 13일이면 이 시장이 바뀌거든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한 건데, 자, 포스코 그룹 로봇, 선별 반도체 등 강세라고 하고서 얘기해 줘 볼게요. 이게 12월 24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요때를 기준으로 장이 폭등했죠. 1월 초순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요때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반도체 2차 전지 양두반차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중에서 강조한 건 포스코 그룹이었어요. 보시면은 저 때도 11월 14일 날 내년은 리튬이 폭발할 거고 맞고 틀리고 가보세요. 내년은 리튬 명분으로 포스코 그룹의 해가 될 것이에요. 내년에는 2차 전지만 보여가 날짜가 1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6일부터 12월 10여일까지 지수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급반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12월 8일, 9일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수가 원래 밀려야 되는 타이밍에 2차 전지, 이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이 나와갖고 밀리는 지수를 땡겼다라고 한 이거는 결과론. 그죠? 근데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은 지수가 얼추 저항권에 오니까 여지없이 포스코 그룹이 폭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례적인 현상인데, 자, 요게 지금 방송 중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만약에 하고 싶거나 할 거면 오늘이 딱 마지막. 여기서 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나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묻지 말으라는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그룹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로봇이 또 눈에 확 띄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종복은 오른쪽 여기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 오른쪽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 조선 쪽하고 전력 쪽을 듬성듬성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요쪽에 두산 에너빌러리서부터 원전 쪽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의도를 갖고 방송하는 거를 화면에 잘 보이라고 딱 가운데에 맞춰준 거거든요. 그리고 요 두 종목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지없이 삐리비리하죠.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안 사면 지수도 급락 조정도 없다라는 얘기도 해줬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현대차. 현대차 그룹도 이게 미스터 진단에 보면은 40만 원 목표가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40만 원대로 왔거든요. 그럼 오늘 장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면은 원래 기존 같았으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10% 가까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쪽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못 따라가는 거는 지수 부담. 여러분, 지수 부담. 그래서 2차 전지가 포스코 홀딩스만큼 못 따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해외 선물 눈치 보기. 그죠? 그 관세 이슈 플러스 CPI 눈치 보기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삐리비리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 없게 우리의 저 포스코 홀딩스로 인해서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지수가 밀리는 거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도 좀 얘기를 해주신 바 있으셨었는데 포스코 홀딩스 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전력이라든지 원전 쪽도 강조해 주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건지 전략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종복이가 포스코 그룹 중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를 이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포스코 퓨처가 10월 달에 이렇게 더블 가까이 올라갈 때 포스코 홀딩스는 요거밖에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14일이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계속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포스코 홀딩스와 이쪽 2차 전지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포스코 퓨처가 연초에 좀 삐리삐리 할 때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날아간 적이 있었고요. 지난 6, 7월 달에도 포스코 퓨처가 올라간 것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압도적으로 세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더 세게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포스코 퓨처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같은 포스코 그룹 중에 그룹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구간을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보다시피 종가 기준의 결론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적게 올라간 쪽이 되는 거예요. 가격 매력이 가장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쳐주면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다른 2차 전지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땐 좋은데 지수가 또 안 밀려버려요 또. 그죠? 저쪽이 전체적으로 양호해버리면 지수도 안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되 지수 선물 의미 없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4650 지수 때는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챙기는 게 맞고 현대차도 현대차도 이 가격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준 현대차의 중장기 목표가였어요, 여러분. 이건 시간 관계상 안 찾아 보여줘도 되죠. 요거 참고하시되 두산 로봇이나 이쪽 로봇 쪽은 아직도 나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요거 하나만 쓰고 갈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종복은 말에 이 모든 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11월 14일 플러스 마이너스부터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와 다른 2차 전지는 차원이 달라요. 말하는 게. 그냥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쭉 가져가세요. 내년은 포스코의 해가 될 거니까 리튬 명분으로. 자, 어제도 미국장의 알버말이 신고가고요. 이 보다시피 리튬 아메리카나 이런 애들이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버말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알버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리튬 명분 얘기하고 나서 이것도 한 더블 났을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냥 묵히라. 그냥 묵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가세요.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2차 전지는 3분할 매수. 12월 중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도 원하는 물량을 다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전지도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 조정이 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말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양호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 조정이 안 나와야 돼요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추세 패턴 중요성 4예요. 운업계도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또다시 2차 전지가 양호하고 또 나는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지만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지난주 미스터 진단까지 좋게 얘기한 사람이다. 따라가려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는 지수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기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포스코홀딩스를 보고 가져가면 저쪽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로봇 섞는 거고 원전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조선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방산도 따라가기는 부담 가고요. 그죠? 지금 상황은 딱 그 정도 위주로 압축하고 보시고 또 한 사나흘 지난 다음에 바뀌면 그때 전략을 짜면 좋지 않겠냐.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드리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은 조금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토마토TV 방송 추천주를 한눈에 살펴보는 코스피 5000 프로젝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움직이든 조방원이 움직이든 현대모백스는 굳건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위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요. 시장의 중심에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가 추천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까지 14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HVM입니다. 모닝쇼 시간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가 추천했고요. 미국의 규제 당국 승인에 어제 스페이스 X 테마에 불이 붙으면서 HVM 역시나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 X의 상장이 섹터 전반의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DRC입니다. 마켓 딥다이브 시간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가 추천했고요. 오늘 장의 자동차주의 질주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1위 자리에 탈환을 노리고 있는 듯 다시 한번 10%가량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빌리언은 시장의 중심에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가 추천했고요. 8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현대오토에버까지 마켓 딥다이브 시간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가 추천했는데요. 로봇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로보택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오늘 장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상승률 탑5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현대모비스가 15%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그리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수차례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로보틱스 신사업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또한 아틀라스의 대량 양산이 기대되는 2028년부터 로봇형 매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30-40만 원대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고 정태근 이사의 목표가 50만 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만 3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도 12%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 그리고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가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코롱인더가 11%의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롱인더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관욱 전문가와 금산 전문가,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까지 추천했는데요. 그동안에 참 조용했던 코롱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면서 미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장에는 글로벌 빅테크와 투명 폴리이미드의 공급 계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단독 보도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HL만두도 8%대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이 추천했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고공행진 속에서 HL만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피지컬 AI 수혜주라는 분석 속에서 다시 한번 달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7,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시스템도 7%가량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토마토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가 추천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방산주의 상승 랠리 역시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83,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닝쇼 시간의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체 수익률에서도 압도적인 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HVM, 모닝쇼 시간에서도 단연코 1위 자리를 지켜내면서 12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가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가 5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추천했고요. 연말 선물 같은 종목으로 건네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연초에도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고 5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투톱도 나란히 40%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가 추천했고요. 이번 주에는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 5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1등 공신으로는 반도체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AI 메모리의 품절 대란으로 인해서 1분기 드램 값은 60%가량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TV 방송 추천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수익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즈웹의 이관희 대표 나오셨고요. 네. 해운솔루션 이정우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갈 길이 바빠서 주제 먼저 열어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날이죠. 네,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8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도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라스베이거스를 40분이나 현대차의 자율주행차가 누비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조금 답답하다고 했다고요. 너무 안전 운전하는 거 아니야? 양보 운전이 심하다. 아, 왜 사고 안 났으면 됐죠, 뭐.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아무런 트러블이 없이 40분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된 그룹사 전반이 레벨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대차 무조건 100조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오토에버, 현대차 뭐 등등 많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피지컬 AI 최선호주까지라는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더 자꾸 좋은 얘기 나오죠. 네. 미리 안 하고. 미리 얘기할 때 사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모 현상이 또 현대차에서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나올 것 같아요. 대형주가 네. 대형주가 올라갈 때 네. 한번 오래 묵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래. 기세가. 그러니까 뷰 자체가 완전 바뀐 거잖아요. 현대차가 그렇죠. 자동차 그런 것 만들던 같아요. 회사에서 로봇 인정 안 해주다가 로봇 인정하고 자율주행도 뭐 니네가 해봐야 뭐 테슬라 발밑이나 따라가겠어 했는데 허리춤까지는 따라온 것 같고. 네, 네. 예, 거기다 알파마요 이제 적용하면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디벡스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이제 또 자체 칩도 만들고 있어요. 개발하고 네. 있어요. 자동차용 칩이에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 예. 네. 지금 뭐 이상한 회사들 자꾸 상장사들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리벨리온 뭐 퓨리오사에 비슷한 네, 이제 디벡스라는 회사랑 지금 이거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체 칩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것도 만들면서 남의 것도 빨리빨리 차용하는 거죠. 로봇은 딥마인드를 차용하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거를 차용해서 조금 더 개발을 빨리 늘리겠다. 효과적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현대차를 밸류 10배만 줘도 그냥 PER 10배만 줘도 50만 원이에요. 그냥 훅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근데 20배 주지 말라는 법 없죠. 그쵸, 로봇 그쵸. 3만 대 네. 만든다는데. 그죠? 맞아요. 예. 만들어서 팔 때도 다 자기들이 사가면 되죠. 맞죠. 공장에다 그래야 깔면 되죠. 되죠. 예, 네. 그렇죠. 지금 울산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울산에 사람 안 뽑아요. 실제로. 예. 노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신입 안 뽑으면 되죠. 뭐 그렇게 정년퇴직까지 이제 보장해주고. 사기업이니까. 예. 사람들 나가면 로봇으로 채우면 되죠. 손바뀜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로봇으로. 지금 뭐 상황을 보면 현대차는 네.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공장 수도 더 많죠.
훨씬 산업의 그런 파이 크네요. 더. 테슬라 되게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총만 커요. 그렇죠. 공장은 몇 개 없죠. 뭐 상하이 공장, 뭐 미국 공장, 그다음에 독일 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로보택시 사업도 이제 쫓아가는 거고 쫓아가는 건 잘한다 우리나라가. 예,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죠.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 예. 근데 그 생각보다 패스트팔로.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그리고 것 같아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러니까. 그 약간 꼴통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는 애들을 네. 잘 꼬셔서 아틀라스를 잘 만들었다. 뉴 아틀란스. 예. 예. 네. 현대차랑 원래 이게 결이 안 맞는 회사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랬군요. 자유분방한 MIT 공대 애들이 만든 건데 현대차 보수적이고. 현대차는 원래 거의 군대 문화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힘들었겠네요. 유비 잡았어요. 예. 네. 이거를 아마 중간 관리자들은 용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회장님이 그걸 용인하면서 본인 지분이 많으니까 잘 되길 바랬겠죠. 예. 근데 이제 뭐 향후에 알파마이어 적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로보택시 얘기 나오니까 지금 로봇에 이어서 로보택시까지 모델이 뭐랑 똑같냐면 테슬라죠. 그러네요. 똑같이 하네요. 예. 테슬라 80배 받는데 그럼 한 40배 받으면 얼마 될까요? 40배요. 200만 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현대차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었더라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그렇죠. 크겠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좋은 건 글로벌 자동차 판매 2위 그룹이에요. 현대차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내공이 지금 이제 번 돈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할 그동안 이런 걸 안 해서 성장성이 없어서 베팅 안 했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나왔네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 그러니까 견조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대형주 중에 이런 친구가 나왔다. 뭐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 몇 번 말씀드렸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재평가받는 분위기니까 지금 또 40만 원 넘었다고 또 이제 홀랑 팔아먹지 마시고 예, 기다리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팔아먹으면 안 되는 주식 기억하겠습니다. 오히려 네.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현대차인데요. 네. 우리 이정우 팀장께서는 어쨌든 이게 무인 로보택시는 레벨 5인가요? 4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발주자로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현대차가 방식을 고수했던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롤베이스랑 엔투투엔트 방식을 결합했다라고 하는데 이 롤베이스 방식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술의 결합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어느 정도 다른 조금 늦게 시작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뚫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차 지금 뭐 전기차 잘 팔고 하이브리드 잘 팔고 잘 파는 거 다 알고 있겠는데 미래 기술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라고 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였다라고 본다라면 이번에 로보택시 상용화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를 했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을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완성차 업체나 이런 부분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뭐 구글 웨이모나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정말 테슬라 다음으로 기술적 우위나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앞서 나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끌고 지금 자율주행에 밀면서 뭐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네, 맞아요. 지금 포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 잘 들어가야 되죠. 단기간에 많이 레벨업 됐잖아요. 네, 그렇죠.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권희 대표의 탑픽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차 가지고 오셨어요. 목표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정우 팀장은요? 네. 또 HL 만도 쪽으로 접근해 봅니다. 네, 목표가부터 들을까요? 그럴까요? 현대차가 지금 현대오토에버하고 모비스하고 이 세 종목이 거래대금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팔아먹지 말자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야 되는 종목 무조건 현대차인가요? 빠지면 사야 되는데 오늘 많이 오르죠. 네. 예, 그럼 40만 원 밑으로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순간 장중 고가 또 찍었어요. 예, 네. 이제 그 외국인 기관들 포모 와서 사는 거예요. 제 샀대는데 나는 안 샀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벤치마크 따라가려면 사야죠. 예,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쫓아가면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쉬니까 현대차가 달려주고. 그러게요. 맞아요. 예. 또 포스코 홀딩스가 사상 최악 실적 발표했는데 달려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를 50만 원 제가 부르긴 했는데 50만 원 제가 부를 때만 해도 애널리스트 최고가가 49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49였어요. 예. 오늘 많이 올라간 지금 거네요. 마음 편하게 부르시죠. 지금 50만 원 부를 건데 네. 60만 원 리포트가 나왔어요, 유진에서. 유진에서. 그쵸. 예. 그 생각을 확 바꾸셨더라고. 20 몇만 원에서 이재일 갑자기, 연구원님께서 114%를 맞아요. 올렸더라고. 네, 네. 애널리스트가 항상 늦다. 그러니까 너무 애널리스트의 참고만 하죠. 참고만 하시면 되고 뻔한 얘기 또 거의 써놨어요. 다 똑같은 얘기 써놨고 네. 결국에는 좀 있어빌러티하게 써놓은 거죠. 보고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50만 원까지는 끌고 가보자. 60만 원 나왔으니까 80%만 가더라도 네. 그렇죠. 50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빠지면 나눠서 사세요. 음봉 나올 때 사세요. 음봉 나올 때. 오늘 따라 사지 마시고. 네, 메이저 세력들의 다급한 매수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목표가 업사이드는 더 내지 않고요. 일단은 그렇죠. 50만 원 도착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종호 팀장께서는 이제 이 현대차가 보여준 자율주행에서 이 자율주행의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HL 만도는요? 네, HL 만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전방 레이더, 고해상도 전방 카메라, 자율주행 주차 통합 제어기,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은 뭐 현대차의 납품이나 이런 걸 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선 자율주행 키워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뭐 현대차가 질주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제일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 중에선 HL 만도 플러스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왔다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진입하기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HL 만도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나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직접적인 밸류체인 종목들은 정말 상승세가 좋은데 HL 만도는 조금 아쉬운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세가 나와준다라고 봤을 땐 키 맞추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HL만도 그냥 못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현대차 보다가 이걸 보니까 갑자기 약간 약하다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노광 장비죠. EUV 장비와 관련해서 국산 걸 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네, 네. 잘 몰랐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국산 거를 대부분 다 블랭크 마스크 얘기가 나오는데 쓰고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섞어 쓰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다 내재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팀장님부터 먼저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이 국산 걸 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진작에 완료가 됐었는데 상용화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나왔다는 거는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력 평가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블랭크 마스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국산화가 된다라고 본다면 과거에도 있었던 뭐 일본의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산화가 되면 제일 좋은 건 키워드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원가 절감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가적으로 안정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고 본다라고 보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국산화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 지금 뭐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일본의 히토류 관련된 제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산 EUV 블랭크 관련해가지고 국산화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제는 다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나 어차피 여기 세계 1, 2위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로도 좀 더 확산되면은 가능성이 있게 보십니까? 거의 뭐 SNS 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먼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SK 하이닉스에서도 약간의 러브콜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먼저 삼성부터 하고 나서 SK 하이닉스 급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 상용화돼서 기술력이 더 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그 이제 고가의 또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또 많이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꾀를 하긴 한 것 같아요. 다변화해야 되겠다, 국산 성공화해야 되겠다, 맞아요. 벼르긴 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다 임박한 것 같은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되는지 단가도 조금 그러면은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것보다 낮춰서 쓸 수 있는 건가 싶고 그렇거든요. 어떤 의미를 봐야 됩니까?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를 했죠. 이제 이거는 SNS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사람들 다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오늘 이제 일본 가시잖아요, 대통령님이. 네. 가죠. 예. 방해를 하죠. 예. 예, 맨날 바빠요. 욕하던 그 여자랑 만나야 되는데. 아, 총리. 예. 총리가 이상한 사람이. 도착하셨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네. 그 전에 이제 본인은 이제 아베를 따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돌아가신 그 아베 총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를 줬다. 음. 네, 그때 이제 한참 소부장 제재하는 바람에 그럼 이번 총리 때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까? 하이트 리스크만 하고 했어요. 뭐 이미 맞아요. 이미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동진 세미킴도 그렇고 뭐 FST도 그렇고 내재화시키겠다는 예, 그다음에 SNS텍도 그때 이제 원래 개발하고 있었는데 더 박차를 가한 거고 네.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맞아요. 그렇죠. 소부장.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부 라인에서 시범 적용하겠다는 뉴스예요. 완벽하게 쓴다 전적으로 다 쓴다는 거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장당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장당 뭐 수천만 원에서 보통 한 1억 정도 해요.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비싸게 판 거죠. 그렇죠. 일본이 근데 이제 돈이 잘 버는 SNS텍이 그거를 이제 5천만 원에 팔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거죠. 5천만 원. 좋죠. 근데 이제 그래도 싼 삼성전자가 거죠. 여기 지분 투자도 했죠. 네. 그래 기술력만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하고 있는 SNS텍이랑 FST 같은 회사들한테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삼성전자가. 그러네요. 내재화를 시키기 위해서 멀리 봤어요. 쓴 거죠. 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이제 용인의 전용 공장 구축하면서 SNS텍이 이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EV 블랭크 마스크 이제 평가를 계속 했는데 2분기부터 이제 적용하겠다 본격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일부 라인 들어가서 거기서 수율이 잘 나오면 이제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한마디로 이제 회로 입히기 전에 빗으로 이제 쏘여서 지도를 그리는 거죠. 예, 빗을 노광이라는 게 광선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예, 광선에 노출시키기 전에 패턴을 미리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거기 마스크에다가. 필름 같은 거예요. 예, 필름 같은 거 얇은. 예. 펠리클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이제 그 감광액을 또 바르는 거고. 네. 뭐 이제 그런 건데 펠리클은 FST 그다음에 이제 이 블랭크 마스크는 이제 여기 걸 쓰는 건데 네. SNS텍이 이거를 이미 이제 중국에 수출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EUV는 아니어도 네. 뭐 DUV 쪽 관련된 거는 충분히 기술력이 됩니다. 좀 덜 세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요거까지 같이 이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삼성의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크겠죠. 그렇죠. 예, 웨이퍼 규모가 100만 장이에요, 삼성은.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물량의 삼성. 예,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시장이죠. 예, 그래서 네. SNS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마진율은 물론 많이 못 받겠죠. 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네. 물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진짜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진율도 보니까 지금 뉴스가 블랭크 마스크 공급가 10% 올린다는데요. SNS텍이.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예, 네, 예.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벌면 삼성전자한테 배당 줘야 돼요. 그렇죠. 지분을 또 예, 그런 거 대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요, 지분? 지금 대주주예요? 예, 최대 수준 아니고 네. 예, 8% 갖고 있습니다. 8%. 그 정도 투자가 이미 됐군요. 국민연금이 5% 갖고 있으니까 예, 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다 길게 또 이제 내다본 시각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하고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평가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왜 못 만들어 하면서 지금 고심 끝에 드디어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반가운 뉴스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투자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권희 대표의 종목픽은 예상됐던 SNS텍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정우 팀장은요. 네, 동진 세미캠 되겠습니다. 네, SNS텍이 어제 반응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주가 21% 급등했고,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긴 하는데 숨이 조금 찬가 싶어요. 윗골이 좀 달고 있네요.
지금 SNS텍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20% 가까이가 나와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죠. 높은 거죠. 26년도가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얼마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예측한 건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20%를 돌파할 걸로 보고 있는데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이죠. 네, 보수적으로 나오게. 네, 지금 PER 밴드가 23배 정도 돼요. 그런데 한 30배까지는 줘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면 뭐 30배가 좀 안 되더라도 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이제 제가 이걸 먼저 써서 그런 거지 뭐 사실 동진세미캠도 좋고 FST도 좋고 SNS텍은 이제 이 기사 자체 주제를 주실 때 SNS텍이 들어있는 기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블랭크 마스크니까. 예, 고민 없이 그냥 그래서 SNS텍을 쓴 거고 어제부터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 나오면 이런 윗골이 많이 다는데 어떡하냐 이제 윗골이 나오면 기회죠. 이럴 때 팔아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팔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이제 한 6만 원 뭐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뭐 갭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따라붙어도 되고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셔도 되고 어차피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지니까 일부 물량만 들어가더라도 SNS 입장에서는 확 좋아지죠.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삼성전자에 비하면 뭐 1조 3천억밖에 안 하는 회사니까 이게 뭐 2조 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넓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만들기만 생각하시네요. 하면 삼성이 사갈 것이고 공급가도 높이겠다고 큰 소리 쳐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영업이익률과 함께 또 비례해서 주가 강한 퍼포먼스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또 팔면 안 되는 주식 속에서 윗골이 달면 매수기에 한번 잡아보시죠. 전반적으로 오늘 포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정호 팀장께서는 동진세미캠인데요. 뭐 이것도 확실히 EUV 쪽이 되게 매력 포인트는요? 네, 맞습니다. EUV 관련해가지고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부분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NS텍이 저도 한 발짝 늦어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장비 관련주들이 한 차례 크게 불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약간 부품 관련주, 소재 관련주들이 한 차례 또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NS텍이 어제장, 오늘장까지도 좋은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소부장 중에서 이제는 소재 쪽으로도 약간의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뭐냐면 이 EUV 포토레지스트 고성능 하나 이런 부분을 SK하이닉스에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매출액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편중된 모세가 있습니다. 거의 매출액의 60%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와 협력하는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 EUV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EUV를 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면 기존의 과거에는 D램의 이제는 EUV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이 이제 D램의 고성능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이 노광 장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사용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EUV 공정이나 국산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SNS텍 못지않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동진세미캠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전에 5만 원을 못 들어줬던 모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5만 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뚫어내는지 함께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쉽네요. 거래소가 4,646선까지 밀려나면서 강보합권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약세권의 움직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략에 대한 키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 저희 김영일 전문가의 조언 들어볼 예정입니다.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술주, 순환매 잘 따라가자 이런 부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네, 전력인프라 반도체 올인했던 시장의 전력인프라에서 원전도 튀고 있고 또 오늘 자율주행이 뜨겁습니다. 어떤 전략 건네주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1월 달 지금 중순으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의 순환매도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또 굉장히 활발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1월 중순에 들어오면서 파악하고 가야 될 이슈들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변수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도 상당히 발빠르게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변수들에 대한 부분 한번 또 이제 파악을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주에 대한 이 강세 흐름, 주도주가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방향성을 어떻게 확산을 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2월 달부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반도체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 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로 같이 엮어서 로봇과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 앞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과 로봇은 시장에서 이 성장주의 한 축으로서 이 기술주가 강세가 나올 때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도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원전 상승 나왔을 때 뭐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이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흐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 달 중순부터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간밤의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려지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게 변수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변수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와중이죠. 지금 주말 동안에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란이 상당히 또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있죠. 지금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주말 동안에 이제 이란에서 이 시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위 진압을 했는데, 시위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총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이 사상자가 일단 어제 확정된 거는 500명이 넘어갔었고, 뭐 그다음에 지금 뭐 2,000명 넘게 사망자가 늘어났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뭐 이란 내에서도 뭐 뱅크런 사태도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굉장히 또 이제 이 국가 부도 위기까지도 현재 위험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군 기지에 대해서 만약에 미군이 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후장에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요동을 쳤었거든요. 요동을 친 이유가 요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또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불거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무언가 이제 긴장감을 키우는 요소들은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상당히 야욕을 드러내고 있죠. 그린란드가 이제 또 굉장히 위치 자체가 러시아하고 또 이제 이 북해를 통해서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해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히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를 지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또 견제도 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충분히 이제 야욕을 드러낼 만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뭐 필요한 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뭐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거고 1500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제 또 뭐 국민들에게
하나로 한 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또 금액을 또 지불을 하면서 미국 쪽에 또 복속되는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나토와의 약간의 또 이제 대립 관계가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이제 또 야욕을 드러내니까 지금 영국이나 혹은 이제 뭐 프랑스 혹은 이제 뭐 독일 이런 이제 국가들에서 이 주권 영토를 보존을 해야 된다. 이 국경의 불가침성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식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분명하게 현재 이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 불편함을 또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또 긴장 관계가 미국과 유럽 간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변수가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지금 트럼프가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불안함이 좀 있나?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왜냐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현재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해서 지금 또 이 시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지율이 이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지금 램덕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어제 또 이제 나온 이슈였어요. 파월 의장을 또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런 이제 또 형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기소가 됐다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유 자체가 연준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이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보다 더 들어갔다. 뭐 VIP 식당 같은 게 새롭게 예상에 없었는데 예견에 없었는데 증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소 책임자를 봤더니 트럼프 최측근 인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느냐. 1월 달에 알고 계시겠지만 파월에 이 후임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유력 인사로는 트럼프 인사인 또 이제 케빈 헤셋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또 이 인사는 지금 비둘기파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과연 이 연준 파월 의장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 이게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되느냐 매파적인 인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과연 이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와중에 파월을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파월 기소권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또 이제 한참 지나가고 나서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월이 지금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이제 또 시장에서 지금 이 시선이 또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움직이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겨나고 있고 경제 시스템 쪽으로도 현재 생겨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2월 중순과는 약간은 그림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잠깐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안내를 드렸던 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요게 이제 12월 18일 날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드시 신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고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분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이제 브리핑이 요거였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었던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12월 달 중순부터 나와 있었어요. 요런 이제 그림이었죠. 그러면서 이 12월 중순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설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또 마찬가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미국 IB 쪽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왔었던 게 12월 중순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가 12월 중순부터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거였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의 이 12월 중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 12월 중순에는요,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기술주가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 환경이 만들어졌었던 게 12월 중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글로벌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약간의 그림 변화가 지금 또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 12월 중순부터 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미국 IB에서 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일제히 쏟아져 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그림에서 치고 올라온 게 지금 거진 약 3주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번 주부터 그 그림은 약간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저번 주부터 미증시도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수급이 약간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 혹은 뭐 로봇 혹은 뭐 에너지 이러한 쪽들이 될 텐데, 저번 주부터 해서 미증시에서 기술주 쪽에서 비기술주로 수급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술주에 대한 영역은 어느 쪽이냐? 뭐 방산 혹은 이제 뭐 조선 같은 뭐 이러한 쪽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쪽에서 먼저 저번 주부터 이 비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왜 지금 기술주가 계속해서 잘 가다가 비기술주로 수급을 넘겨버렸느냐를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주가 원래 강세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갑자기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기술주가 수급을 받아주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쪽과 현재 이 기술주에 대한 그림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라는 인식이 슬슬 감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매가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이미 12월 달 중순부터 반도체는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투자자들이 반도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먼저 미국장부터 기술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방산 쪽으로 수급을 넘겨버리기 시작을 한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함께 같이 갔었던 쪽이 조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12월 달 중순에 반도체 언급을 드릴 때 사실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12월 달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시점에 하나오션을 또 라사주 시간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함께 같이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비기술주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그림이냐면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는 대미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러한 이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에 미국장을 약간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장이 먼저 뭐 반도체 섹터가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약간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대미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조선주가 비기술주로서의 수급을 대장으로 받아주면서 지금 이토록 이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다
12월 달에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강조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잘 가다가 쉬어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조선이란 방산 쪽이 최근에 트럼프가 무언가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조선에 대한 또 언급을 자꾸 해주고 대미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조선 방산 사야 될까라고 했더니 지금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금세 신고가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쳐다보고 있지 않은 섹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빈집털이 성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치고 나가다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타이밍에 비기술주로서 수급을 받아준 흐름, 순환매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빈집털이를 했고 사이클에 대한 이 순환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기술주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기술주로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기술주를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원전 쪽에 상승이 나온 거죠. 자,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저번 주 이 시간 라사즈 시간에 현대건설을 또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원전을 말씀을 드릴 때,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릴 때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 지금 원전 쪽에 대한 계속해서 호재성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원전 쪽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더욱더 핵심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기술주의 범위가 확산된다. 요거를 강조드렸어요. 요거를 강조드리면서 기술주의 범위가 확산될 거기 때문에 기술주 순환매에 따른 후발주자를 노리자. 그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원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흐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중순부터 해서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주 강세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주 강세장을 명확하게 잘 이끌어줬었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큰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비기술주로서의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 반도체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쉬어갈 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은 조선으로 우리가 보고 조선을 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와 조선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준 시점이에요. 이 종목들이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는 기술주 큰형들이 먼저 가졌고 비기술주도 순환매가 나와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기술주에서 조금 더 범위가 확산이 되어서 무언가 이제 이 기술주의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기술주는 어찌됐든 가장 우리 시장에서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현재 부정할 수 없는 슈퍼사이클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주의 범위 확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원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잘 나와줬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상승이 당일에 이제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제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또 이제 흐름이 뭐 전력 인프라, 뭐 변압기 쪽으로도 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ESS 쪽으로도 고개를 틀어주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술주의 범위 확산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은 명확하게 어느 쪽이냐? 오늘 알고 계시겠죠? 피지컬 AI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기술주를 보셔라라고 했을 때 특히나 로봇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 보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저번 주 후반부터 이번 주로 넘어와서는 저는 로봇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트에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포트에도 로봇주가 절반을 차지할 만큼 지금 로봇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봇주로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오늘의 명백하게 대장주는 현재 자율주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굉장히 또 CES 이후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와중이죠. 자, 그런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2월 달부터 해서 사실 반도체와 함께 가장 상승률이 좋은 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꾸준하게 반도체와 함께 이 기술주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또 담당을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쪽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오늘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와중인데, 자, 말씀을 드렸죠. 현재 시장은 글로벌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된 종목들은 자연스럽게도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순환매에 대한 수급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즐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변수들이 현재 많아진 시점에서는 이제 곧 새로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를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수급이 어디로 이제 넘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로봇주가 너무나도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정도까지 꽤나 많이 쉬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로봇주들이 오늘 SBB테크 뭐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티로보틱스, 휴림 로봇 등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주까지는 매우 일부 종목만 탄력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는 쉬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술주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피지컬 AI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전력 인프라는 어제 원전이 출발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 뭐 변압기든 ESS 등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쉬었었던 로봇 쪽이 지금 또 추가적인 순환매, 기술주 강세장에서 후발주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또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가 오늘 자율주행과 함께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후발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로봇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봇주 지금 선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서 앞서서도 제가 이제 오전 저희 또 업앤다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승 나오는 로봇주들은 기존의 스타보다는 뉴 스타 쪽에서 조금 더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혹은 뭐 이제 CES 쪽에서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들을 한번 집중하셔서 선별을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먼저 출발을 해주는 거지 지금 뭐 추가적으로 변압기 뭐 그리고 ESS 뭐 전선까지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아마 꾸준하게 탄력을 받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주 강세장이 펼쳐질 겁니다. 왜? 현재 가장 성장성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게 피지컬 AI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이 반도체 자임으로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전력 인프라거든요. 때문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주 강세장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쪽에서 후발주자에 대한 힌트를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1월 달에 수익은 어렵지 않게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현재 기술주에 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의 흐름이 비기술주로 넘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또 기술주로 넘어오고 있는지, 다시 기술주로 넘어왔을 때에는 범위가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보다는 피지컬 AI 혹은 전력 인프라로 퍼져나가고 있는 와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 이러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와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술주 강세장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글로벌 변수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번 1월 달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12월 달 중순부터 해서 1월 달까지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또 예측을 했고 어떤 종목들을 또 맞춰왔는지 그리고 지금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뭐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또 파월에 대한 또 수사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뭐 CPI, PPI 등등 발표가 될 예정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다음 주까지 잘 대응을 해 놓으시면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시장의 주도주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12월 달 중순부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신고가 무조건 뚫고 간다 강조 많이 드렸고 뭐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조선주도 사셔야 된다. 하나오션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1월 달 넘어와서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여러 또 이제 전력 인프라 거기에 더해서 뭐 지금 자율주행 로봇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서는 또 이제 바뀐 시장의 분위기에 주도주가 어느 종목으로 가는지 요거를 또 명확하게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기술주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후발주자 선별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토마토 전문가 사칭 피해 급증. 꼭 확인하세요. 이토마토 전문가는 카카오톡, 투자자금 요구, 코인 매매, 대리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토마토 증권 통과